혹시 기억하십니까? 1997년 12월에 그 차가웠던 겨울바람을 말입니다. 은행 셔터가 내려가고 그 앞에 멍하니 서 있던 가장들의 축 처진 어깨. 평생을 바쳐 일한 회사가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되고 뉴스에서는 국가부도라는 믿기 힘든 단어가 쏟아져 나오던 그날. 저는 아직도 그날의 공기를 기억합니다. 전화벨이 울리는 게 두려웠습니다. 친구 녀석이 부도 났다는 소식일까봐, 거래처가 돈을 못 주겠다고 할까봐 우리는 그것을 IMF 사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28년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거의 3번이나 변할 시간이죠. 많은 분이 이제는 다르다, 그때 같은 일은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가 경제 현장에서 30년을 지켜보며 깨달은 잔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지만 그 흐름은 반드시 운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 지혜의 정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단순히 공포심을 조장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뉴스 자막 한 줄, 정부의 발표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위기의 실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부터 약 20분 동안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나아가 생존을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중요한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1300조라는 숫자가 감이 오십니까? 1원짜리 동전을 한 장 한 장 쌓아서 지구에서 달까지 몇 번을 왕복해야 하는지 상상조차 안 되는 금액입니다. 이게 바로 2025년 기준 대한민국 정부가 짊어진 빚, 국가 채무입니다. 단순히 계산해도 우리 국민 한 사람당 250만 원이 넘는 빚을 태어날 때부터 안고 시작하는 셈입니다. 갓난아이부터 100살 어르신까지 예외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 숫자가 아닙니다. 제가 30년 동안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며 배운 건 장부에 적히지 않은 빚이 더 무섭다는 겁니다. 한국전력이나 LH 같은 거대 공기업들의 빚,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지급해야 할 연금 충당 부채, 건강보험 적자 보전액, 이 모든 숨겨진 빚을 합치면 실제 대한민국이 짊어진 빚은 2천조 원을 훌쩍 넘긴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우리가 1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버는 돈, 즉 GDP보다 빚이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월급 300만 원 받는 직장인이 있는데 매달 갚아야 할 카드값과 이자가 350만 원, 400만 원씩 쌓여가는 상황입니다. 처음 한두 달은 카드를 돌려막으며 버틸 겁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죠. 좋은 양복 입고 출근하니까요. 하지만 속은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딱 이 지점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에이, 전문가 양반. 일본을 봐. 일본은 국가부채가 GDP의 260%가 넘는데도 안 망하잖아? 우리가 일본보다 낫지 않나? 정말 뼈 아픈 지적이지만 틀렸습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위험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돈의 계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엔화는 기축통화 준하는 대접을 받습니다. 달러, 유로, 엔화, 이런 돈들은 세계 어디를 가도 이 돈은 가치가 있어 라고 인정해 줍니다. 일본 정부가 빚을 많이 져도 전 세계 투자자들은 그래도 일본 엔화니까 믿어주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원화는 어떻습니까? 냉정하게 들리시겠지만 우리 원화는 대한민국 국경을 벗어나는 순간 그 힘을 잃습니다. 한국 경제라는 가게가 문을 닫는 낌새만 보여도 원화는 휴지 조각, 아니 유효기간 지난 쿠폰 취급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의 문제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이 빚 감당 못하겠는데 라고 의심하는 순간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원화를 팔아치우고 떠날 겁니다. 그때 닥칠 충격은 일본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파괴적일 것입니다.
제가 특히 우려하는 것은 위기의 속도입니다. 30년 전 IMF 때는 위기가 물리적인 속도로 왔습니다. 은행이 망한다는 소문이 돌면 사람들이 은행 지점으로 달려갔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셔터 앞에서 줄을 서고 창구 직원과 실랑이를 벌여야 내 돈을 찾을 수 있었죠. 그래서 정부나 기업이 대응할 시간이 아주 조금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미국에서 16번째로 큰 거대 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행이 무너지는데 며칠이 걸렸을까요? 단 36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은행으로 뛰어가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스마트폰 앱을 켰습니다. 그리고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단 하루 만에 무려 4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뱅크런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 그 얇은 기계가 위기의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에서 A은행이 위험하대라는 소문이 SNS를 타고 돌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마트 계산대 앞에서 여러분은 손가락 터치 한두 번으로 예금을 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건전한 은행도 반나절을 버티기 힘듭니다. 개별 은행의 위기가 국가 전체의 외환 위기로 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처럼 팩스로 주문 넣지 않습니다. 알고리즘 매매로 1초에 수천 번씩 원화를 팔아치울 수 있습니다. 환율이 폭등하고 수입 물가가 미친 듯이 치솟고 어제 1,000원 하던 라면이 내일 3,000원이 되는 세상. 이것이 디지털 시대의 경제 붕괴 시나리오입니다. 그럼 전문가님, 우리는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위기가 오는 걸 어떻게 미리 알 수 있습니까? 네, 알 수 있습니다.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이라서 아프기 전에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저는 여러분께 다음 4가지 신호를 매일 아침 체크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4가지가 동시에 빨간불을 켠다면 그때는 정말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첫째, 국채 금리의 발작입니다. 국채 금리는 쉽게 말해 정부의 신용카드 이자율입니다. 신용 점수가 높은 사람은 카드론 이자가 싸죠. 반대로 연체 기록이 있고 불안한 사람은 이자가 비쌉니다. 국가도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좀 불안한데? 라고 세계가 판단하면 우리 정부가 돈을 빌릴 때 줘야 하는 이자, 즉 국채 금리가 치솟습니다. 금리가 갑자기 뛴다는 건 누군가 우리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둘째, 환율의 롤러코스터입니다. 단순히 1달러에 1,400원이다, 1,500원이다 하는 높이보다 더 무서운 건 속도입니다. 어제는 10원 올랐다가 오늘은 20원 떨어졌다가 내일은 다시 30원 오르는 식으로 널뛰기 하는 장세. 이건 외국인 투자자들이 갈팡질팡하거나 대규모로 자금을 빼고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1997년에도 환율이 800원대에서 시작해 2,000원 가까이 치솟는데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셋째, 부동산 거래의 심정지 상태입니다. 집값이 1억 원, 2억 원 떨어지는 것. 그건 조정일 수 있습니다. 진짜 공포는 거래량 0입니다. 팔려는 사람은 줄을 섰는데 사려는 사람이 아예 실종되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가계 부채의 대부분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거래가 안 되면 현금이 안 돕니다. 집주인은 이자를 못 내고 은행은 담보로 잡은 집을 경매로 넘기려 하지만 낙찰도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멀쩡하던 은행의 장부가 부실 채권으로 썩어 들어가게 됩니다. 넷째, 기업들의 도미노 파산입니다. 처음엔 이름 모를 지방에 작은 건설사 한 곳이 부도 났다는 기사가 뜹니다.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그 건설사에 시멘트를 댄 업체, 밥을 대준 식당,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 이들이 줄줄이 돈을 떼입니다. 그러면 돈줄이 말라버린 금융사들이 뜬금없이 건실한 중소기업의 대출까지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본사 방침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당장 갚으세요. 흑자를 내던 기업이 현금이 없어 망하는 흑자 부도. 이것이 경제의 피가 멈추는 순간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그것도 아주 빠르게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부가 해결해 줄까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우리를 구해 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위기가 닥치면 정부는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IMF 때 금 모으기 운동 기억하시죠? 장롱 속 돌반지까지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인출 못하게 막았습니다. 결국 내 가족과 내 자산을 지키는 건 나 자신뿐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3가지 방주를 제안합니다. 가장 먼저 빚의 구조 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변동금리는 시한폭탄입니다. 지금 금리가 조금 안정된 것 같아도 위기가 오면 금리는 순식간에 2배, 3배로 뜁니다. 1997년에는 시중금리가 20%를 넘었습니다. 1억 원 빌렸으면 1년 이자만 2천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감당이 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은행에 가서 상담하십시오. 가능하다면 고정금리로 갈아타시고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카드 리볼빙 같은 나쁜 빚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먼저 갚으십시오. 수익률 5%, 10%, 나는 투자처 찾을 때가 아닙니다. 확실하게 나가는 이자 구멍을 막는 게 최고의 투자입니다. 그리고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여기서 현금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닙니다. 내 손에 쥐어지는 5만 원권 지폐, 실물 현금을 말합니다. 은행 전산망이 마비되거나 인출 제한 조치가 내려지면 통장 속 1억 원보다 내 금고 속 100만 원이 더 소중합니다. 최소한 우리 가족이 석 달은 버틸 수 있는 생활비, 예를 들어 월 생활비가 300만 원이라면 900만 원 정도는 집에 보관해 두십시오. 너무 과한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현금은 왕이 아니라 신입니다. 또한 자산을 원화로만 들고 있는 건 위험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 아시죠? 그런데 왜 여러분의 모든 재산은 대한민국 원화라는 바구니에만 담겨 있습니까? 자산의 10%에서 20% 정도는 달러나 금으로 바꿔두십시오. 달러는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가치를 지니고 금은 5천년 역사 동안 단 한 번도 가치가 연이 된 적 없는 유일한 돈입니다. IMF 때 대기업 부장님들이 왜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회사 명함이 사라지니 혼자 힘으로 돈을 버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털어서 치킨집 열었다가 경험 부족으로 망하는 패턴 너무 많이 보셨을 겁니다. 2번째 방주는 회사 간판 뗀 나의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거창한 기술을 배우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3, 40년 살면서 쌓아온 경험, 그 자체가 자본이 됩니다. 정리를 잘하시는 주부님은 정리 수납 컨설팅을, 아이를 잘 키운 경험이 있는 분은 육아 멘토링을, 글쓰기를 좋아하는 분은 전자책 출판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일 당장 회사가 문을 닫는다면 나는 무엇을 팔아서 10,000원이라도 벌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말에 시간을 내서라도 나만의 부캐, 제2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놓으십시오. 마지막 방주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마음입니다. 경제가 무너질 때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건 배고픔보다 절망과 고립감입니다. 나는 끝났어. 이제 희망이 없어. 라는 생각이 들 때 사람은 무너집니다. 미리 계획을 세워두면 공포를 이길 수 있습니다.
환율이 1,500원이 되면 달러를 조금 팔아 생활비로 쓰자. 집값이 30% 떨어지면 무리해서 팔지 말고 전세를 놓자. 이렇게 구체적인 매뉴얼을 적어 두십시오.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종이에 적으십시오. 그래야 패닉 상태에서 뇌동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챙기십시오. 가족, 친구, 이웃, IMF를 버텨낸 분들의 공통점은 연대였습니다. 서로 쌀을 나눠주고 아이를 봐주고 정보를 공유했던 그 네트워크가 최고의 보험이었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지금 소원했던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하시고 가족들과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 유대감이 위기의 파도를 넘는 배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제2의 IMF가 올까요? 30년 전문가인 저도 그 시기를 정확히 맞출 수는 없습니다. 내일 올 수도 있고, 다행히 10년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철저히 대비해서 스쳐 지나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 위기는 재앙이지만 준비한 자에게 위기는 기회다. 1997년 준비 없이 당했던 우리는 너무나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소중한 집을 헐값에 넘기고 사랑하는 가족과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달러를 모으고 알짜 자산을 볼 줄 알았던 소수는 그 위기 속에서 엄청난 부를 쌓기도 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방주. 1번, 빚을 줄이고 현금과 달러를 확보하는 자본 방어. 2번, 회사 없이도 생존할 수 있는 나만의 능력. 3번,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사람 간의 연대. 이것들을 오늘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해 주십시오. 저 지혜의 정원은 여러분이 소중한 땀으로 일군 자산을 지키고 어떤 폭풍우가 몰려와도 굳건히 버틸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더 깊이 있는 경제 분석을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